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위안 환율이 며칠째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1169원 밑으로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약 한 9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조금 끌어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큰 손은 외국인 투자자는 아니고 기관 투자자지. 이렇게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거든. 이거 좀 신경이 쓰여. 미국의 재무부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환율이 한 1150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조금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약간 좀 신경이 쓰인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어.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 중국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8, 7.08 정도에서 계속해가지고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하고는 어떤 환율 계산 방법이 다르잖아. 중국은 기준 환율을 먼저 고시를 하고 그 기준 환율에서 위아래로 이제 환율이 정해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딱 정해지는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정해지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 그런데 중국이 최근 그 GDP 성장률이 6%로 최근 27년도로 이제 가장 낮은 어떤 기록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환율이 이렇게 GDP 성장률이 높지 않으면 환율을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 기준 환율을, 적정고시 환율을 오히려 더 상승해서 고시를 했거든. 이게 이제 그 중국 바오류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바오류가 뭐냐면 중국의 6% 이상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1990년대까지는 중국도 그냥 뭐 공산국가였을 때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한 2%에서 3% 정도였어. 그런데 이제 그 개혁개방 물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한 어떤 그 성장을 이루게 되지. 뭐 2010년까지는 뭐 거의 뭐 1년에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씩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2010년 이후에는 뭐 한 7%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2015년 이후에 7% 밑으로 한번 떨어졌고, 이제 2020년도에는 이 바오류가 끝나고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5%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 이야기에는 주식공무원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이야. 이런 낮은 성장률에도 중국이 환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수출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아. 회색 코뿔소라고 그 중국 경제의 3대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이 중 하나인 어떤 GDP 대비 부채율의 증가가 조금 이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그 GDP 대비 어떤 그 부채율은 2010년 전까지, 2006년 정도까지는 한 비율이 한 140% 정도였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한 260%로 2배 이상 늘었어. 또 이렇게 늘어난 비율이 2020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돼. 이제 회색 코뿔, 오늘 뭐 경제 용어 두 개를 얘기하는데, 아까 하나는 바오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회색 코뿔소라는 건 뭐냐면, 회색 코뿔소가 등치가 되게 크잖아. 회색이고 눈에 잘 띄어. 눈에 잘 띄는데, 만약에 이 코뿔소가 여러분 앞으로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잽싸게 피해야겠지, 원래는. 근데 이 너무나도 그 잘 보이고 이런 그 큰 위험이지만,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오면은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당한다. 뭐 이래서 이제 그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중국의 환율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이게 뭐냐면, 중국 환율의 움직임은 미중 무역 협상과도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중 무역 협상이 크게 진전도 없고 크게 뭐 후퇴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며칠째 꼼짝 않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그 중요한 숫자, 아까 이야기한 위안화 환율은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막판에,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을 한 이유는 장 막판에 대형주들이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 이제 맥도날드하고 보험회사인 뭐 트래블러스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이렇게 급락을 한 건데, 내가 미국 그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실제로 기업들이 한 S&P 500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동안은 발표를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어떤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에 시장이 아주 그냥 재빠르게 반응을 한 거지. 지금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 항상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특별한 호재, 특별한 악재 이런 것들이 없어. 그냥 어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악재 호재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저께 발표된 주택 판매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 거래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 전달에 비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 지수는 전체 거래 수량 중에 약 90%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지표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어저께 호재로 받아들였던 브렉시트 관련된 어떤 그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다시 뭐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반전이 됐어. 시장이 진짜 손바닥을 뒤집듯이 움퍽질퍽하는 이런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주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 이런 HLB 같은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 보통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욕심이 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7,800% 올라간 종목을 주식공무원은 좀 불량식품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 뭐 이렇게 잘 오른 종목 왜 불량식품이라고 하냐고. 물론 이제 7,800% 오르면 되게 부럽고 좋지.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할 텐데 이런 종목을 과연 내가 평생에 몇 번이나 거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런 종목에 대한 매수는 건전한 내 주식 식단에 어떤 불량식품을 올려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어제 방송에서도 내가 뭐 디지털 TV 조선 방송에서도 내가 어저께 그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잖아. 내가 분석할 때 당시에는 이 종목이 약 한 시가총액 1위로 한 24%, 20%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었던데 어저께 장 종료할 때 보니까 이 종목이 종가상 한 7% 그러니까 24%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15%, 16% 된 상태에서 꼬리를 남기면서 끝나더라고. 이렇게 이 종목을 분석을 해 보았을 때, 뭐 기술적 기본적 어떤 펀더멘탈 분석을 했을 때, 이 종목을 과연 2만원대에 사서 20만원까지 10배 이상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 종목의 10배, 사실 뭐 기술적 기본적 어떤 수급 분석에 의해서도 저 종목을 저렇게까지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야. 저 종목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은 뭐 대주주거나 아니면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다시 꼭 해야 돼. 우리가 다음에도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성공이라는 것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저 종목을 운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주주가 아니면 저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또한 내가 완전한 초보자가 아니면 저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내 상황이 대주주나 초보자가 아닌 경우에 똑같은 저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어렵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에 대해서 이게 부러워한다던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던가, 이러지 말아라라는 얘기야. 물론 이제 주식 공무원도 회원들과 함께 68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종목도 있어. 이게 이제,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었는데, 물론 기간은 이렇게 단기간으로는 상승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올랐던 종목이 있었거든.
MLCC 관련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MLCC 관련된 종목으로 아주 저평가 때 발굴해가지고 꾸준히 들고 갔었던 그런 종목이야. 그러니까 펀더멘탈 수급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노력한다면 내가 보기엔 이런 종목들의 발굴은 가능할 것 같아. 물론 어렵지만 말이야.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종목들은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 항상 투자 건강에 신경 쓰고 불량식품 섭취는 하지 말자고. 그래도 먹고 싶지 저런 종목. 근데 참자. 주식공무원이 도와줄게.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 오늘도 화이팅하고 따박따박 수익 한번 내보자. 그러려면 주식공무원 컨텐츠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거 알지? 꼭 부탁해.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면 주식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 댓글로 남겨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항상 응원할게.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빠이빠이 짤짤.